안녕하십니까. 자립정신의 필립입니다. 오늘은 한국일보 안하늘 기자님의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3시간이면 로봇이 지도 그려냅니다. 네옴시티도 관심 보인 네이버의 그 기술. 여기 보이는 사진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돌아다니고 있는 M2 매핑 로봇입니다. 운전 중 터널이나 실내에 들어서면 내비게이션이 잘 잡히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위성 항법 장치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기 때문에 벽으로 막힌 공간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 실내에선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서 목적지까지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이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마치 쌍둥이처럼 현실 공간을 가상에 그대로 구현하는 개념입니다. 로봇이나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는 GPS가 닿지 않는 공간에서 디지털 트윈 속 지도를 보고 있는 곳을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 기술로 14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난 이동환 네이버랩스 책임 리더는 자체 개발한 지도 로봇 M2를 전시장 곳곳을 돌아다니게 합니다. 3시간 정도 모은 데이터를 이틀 정도 처리하면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시간 정도 데이터를 모으고 그것을 이틀 정도 처리한다. 1784 사옥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고도화 중인 네이버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좋은 테스트베드로 판단하고 1년 이상 개발에 나섰습니다. 일반 도심지와 달리 모양이 다른 수많은 유물과 유적이 있어서 이를 디지털로 구현하는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박물관에서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네이버의 태블릿 속 AR 내비게이션 앱을 켜면 카메라 화면과 박물관 정보 탐색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를 검색하자 가장 좋은 경로를 보여줍니다.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화살표 방향으로 길을 안내하고 남은 거리도 알려줍니다. 신석기 유물전시관 내 빗살무늬 토기에 가까이 가자 화면에 옛 빗살무늬 토기를 재현한 가상 이미지도 나타났습니다.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관에 있는지 구석기관에 있는지 물어봐야 했을 것입니다. 이 로봇이 없었다면 말이죠. 과거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길을 헤매다 시간에 쫓겨서 보고 싶던 작품을 보지 못했던 경험도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 기자님은. 사실 이 기술의 목적은 단순히 실내 길 안내가 아닙니다. 이용자의 태블릿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기술은 로봇 대중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로봇 수십 대가 실내를 돌아다니고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려면 각각의 로봇이 어디에서 돌아다니는지 아는 것이 필수인 셈입니다. 다른 회사 로봇은 값비싼 라이다 센서로 위치 파악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에 네이버는 좀 더 저렴한 카메라로 접근했습니다. 로봇을 위한 지도를 따로 만들어 제작 원가를 낮췄다고 밝힙니다. 라이다 센서는 한 대에 600만원 정도이지만 카메라는 6만원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M2에는 최신 라이다를 달았습니다. 즉 네이버는 개별 로봇에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대신에 한 대의 M2만으로 디지털 트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마치 테슬라의 슈퍼컴퓨터가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연산해서 최적의 자율주행 기술을 만들고 도로 위 차량은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이버에 따르면 카메라를 통해 실내에서 파악한 위치의 오차는 15cm 이내, 각도 오차는 3도 안팎입니다. 이는 사람도 맨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이버는 23일부터 실내 지도 생성 기술과 측정 기술 등을 세트로 묶어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고 실내 내비게이션, 주차 내비게이션 등을 개발하는데 이 기술을 썼습니다. 수많은 상품이 쌓인 백화점은 고객이 관심을 갖는 옷의 위치를 알고 할인 쿠폰을 제안하거나 어울리는 액세서리를 비추는 마케팅도 가능하겠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문해서 국내에서도 화제를 모은 네옴시티는 네이버의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달 초 국토교통부가 네옴시티 수주 활동을 위해 꾸린 지원단에도 포함되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다녀왔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네이버의 기술들이 앞으로 어떤 사업으로 펼쳐질지 궁금해집니다. 한국일보 안하늘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의 또 하나의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네이버는 웹툰을 키우고 있죠. 한국과 일본의 유료 결제 강화로 수익성을 잡는다는 내용입니다. 조선비즈의 박수현 기자님입니다. 네이버가 웹툰 사업 몸집 키우기에 나섰습니다. 총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서 킬러 IP를 확보하는 데 이어서 이달 초에는 미국 증시 상장 계획도 공식화했습니다. 상장 사전 작업으로 프리미엄 웹소설 플랫폼인 욘더를 현지에서 출시했고 이를 통해 수익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글로벌 웹툰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4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네이버의 차세대 먹거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스페리컬 인사이트 앤 컨설팅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웹툰 시장이 지난해 약 6조 3천억 규모에서 2030년에는 80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연평균 40.8%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이버 웹툰에 이 업체는 주목을 했는데 웹툰은 이미 짧은 컨텐츠를 소비하는 스낵 문화의 주요 컨텐츠로 자리 잡았고 진입장벽 또한 높지 않아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봅니다. 네이버 웹툰은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등에서 수익과 사용자 기준 최대 규모 웹툰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3분기 네이버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웹툰 포함 콘텐츠 사업은 또 적자입니다. 해답은 유료 결제 이용자에 있습니다. 그간 외형적 성장에 집중하던 네이버 웹툰은 수년 내 미증시 상장을 목표로 재정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이버 웹툰은 지난해 3월 글로벌 웹툰 플랫폼 테피툰의 운영사 컨텐츠 퍼스트에 약 334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서 지난해 5월에는 유명하죠. 와패드를 6,5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국내 1위 웹소설 플랫폼 문피아를 1,082억 원에 인수했고 지난 3월에는 일본 전자책 서비스 업체 이북 이니셔티브 재팬 2,0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그 여파로 올해 3분기 웹툰을 포함한 네이버 콘텐츠 사업은 적자폭이 1,047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악화됐습니다. 네이버의 전 사업 부분에서 가장 큰 적자입니다. 네이버는 해외 진출과 함께 네이버 웹툰 IP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와패드 등 콘텐츠 플랫폼 기업들을 인수했고 우선 와패드를 통해서 북미와 남미, 유럽, 동남아시아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웹툰의 영상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와패드는 약 570만 명이 만든 10억 개 이상의 원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이북 이니셔티브 재팬은 일본 전자책 서비스 업체 이북 재팬과 종이책 온라인 판매 서비스 북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 포털 사이트인 야후재팬과의 연동을 통해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웹 서비스 중심의 이북 재팬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라인 망가가 향후 플랫폼 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현재 수익성 제고를 위해 유료 결제 이용자를 늘리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미 시장에 와패드의 프리미엄 웹소설 플랫폼 욘더를 선보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국 월간 활성 이용자 수 80%가 점차 구매력이 커질 G세대로 구성된 점을 노렸습니다. 지난 분기 미국 MAU는 1250만 명, PU는 54만 명으로 유료 결제 비중이 4%가량입니다. 해외 시장은 진출 시기가 짧아서 PU 비중이 국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수익 모델 전환과 성장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4%에 불과하니까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북미 이용자는 읽을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작품에 소비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도 고려한 것이죠. 북미 시장에 더해 일본에서는 이북 재팬과 라인 망가의 시스템 연동해서 내년 초부터 오리지널 컨텐츠 유통 확대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북 재팬의 라인 망가의 합산 PU는 3분기 기준 전년 대비 29.2% 증가했습니다. 라인 망가 작품 거래액은 연초 대비 47% 늘었습니다. 유료 결제 비중은 지금 현재 8% 수준입니다. 한국에서 9,000원 쓸 때 미국에서는 13,000원 쓴다는 것입니다. 네이버는 3년 내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영업 이익률을 국내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영업 이익률은 20%입니다. 지금 현재. 북미와 일본 등은 아직 유료 결제 비중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2배에서 10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언뜻 쉽지 않은 목표로 보이지만 업계의 시각은 긍정적입니다. 네이버 웹툰은 해외 이용자당 평균 매출이 높습니다. 글로벌 입지를 굳힐수록 수익은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국가별 평균 ARPPU는 지난 분기 기준 국내 9,000원, 미국 13,000원, 일본 35,000원입니다. 유럽 등 기타 국가는 최대 24,000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000원 뿐이지만 해외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한다는 거죠. 네이버 웹툰은 또 리액티베이션 중심으로 마케팅을 재편 비용을 줄일 예정입니다. 앱을 이미 쓰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식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5개 광고 등을 통해 신규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것보다 앱 내 이용자들을 공략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와 같처럼 네이버가 웹툰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 굉장히 큰 공을 들이고 있는데 앞으로 네이버가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지 기대가 되게끔 하는 내용의 조선비즈 박수현 기자님의 기사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립정신의 필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